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변화대응사업부장 오미연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가족센터 SOC 포럼은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SOC 가족센터 SOC 포럼은 가족센터 SOC가 가족들의 수요나 어떤 지역의 맞춤형으로 잘 지어지기 위해서 진행했던 컨설팅 사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가족센터의 필수 공간인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의 어떤 중심 경향성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또 그에 맞는 공간 구성을 위해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을 지원한 디자인 그룹 6개 지자체의 사례 발표가 함께 진행되고 공유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센터 SOC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사 시작에 앞서서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컨설팅 디자인 그룹과 함께 저희 컨설턴트로 함께 활동해 주신 현장에 계신 컨설턴트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서비스 혁신본부의 박경은 본부장님, 네, 중앙대학교의 이석현 교수님, 상지대학교의 권영재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디자인 그룹도 6개 지자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 운영 개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디자인 그룹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하반기 저기 아래쪽에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 컨설팅은 워낙 잘 아시겠지만 선정 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축 단계, 그다음에 운영 준비 단계까지 한 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요 앞전에 설계 공모안에 대한 그 저기 최우수 기간 받으신 데만 일단 저희가 그 시상식을 했는데요. 사실 설계해 놓으시고 그 설계대로 막 의미대로 바꾸시거나 운영은 다르게 한다 그러면 사실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디자인 그룹을 할 때 선정 단계에서 이미 컨설팅 좀 받으신 데가 있고, 이번에는 이제 스텝 2에 해당하는 단계였고, 내년도에는 이제 운영 준비를 저희가 하면서 지금 스텝 2에서 못한 얘기들, 아직 남아있는 이슈들과 같이까지 해서 저희가 어쨌든 컨설팅은 계속해서 단연간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자인 그룹 포함해가지고 올해 컨설팅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 컨설팅, 현장 컨설팅, 서면 컨설팅 해가지고 전체 총 185건을 이제 좀 드렸고요. 현장 컨설팅이 많이 이제 못 나갔죠.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현장 컨설팅은 기본적으로 기본 설계를 들어간 지자체에 대해서 설계안을 보고 그다음에 선정 부지를 한번 가보면서 그다음에 거기 들어갈 입주 기관들과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3년 차가 되더라도 이 현장 컨설팅이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조금 그 받으신 내용에 대한 운영 실적을 조금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족도를. 그래서 이제 만족도가 좋았고, 특히 이제 올해 선생님들이 이제 처음에 이런 컨설팅을 할 때 아니 이걸 전년도에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21년도에 건립 추진 지자체를 하반기에 저희가 컨설팅을 했었는데 그 지자체 분들이 먼저 해주신 것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만족도가 다 4점 이상으로도 좋았지만 특히 21년 건립 지자체들이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21년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현장 컨설팅이 된 데도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20년도에 취지가 이제 사업이 수강이 되다가 가족센터만 추가로 선정된 지자체들이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런 곳은 가서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좋았고, 좋았던 것이 이제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들을 어쨌든 이렇게 업무를 하는 사람만 알지 이런 걸 나눌 데가 없는데 이런 의견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사실 저희가 공간에 대한 얘기지만 가족센터가 왜 이렇게 지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이해가 높아짐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운영 부분들까지 다 컨셉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현장 컨설팅 가서는 설계안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많은 이제 좋은 의견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저희 좀 우리 부서에서 좀 자랑 좀 하자면 그래가지고 기대치가 좀 오실 땐 낮았었는데 컨설팅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구나라고 처음 오실 때는 조금 이런 데 가야 되나 아마 지금 힘드셨을 텐데 오히려 컨설팅을 받고 나면 좋았다는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후에 또 계속해서 저희가 끝까지 같이 가기를 원하지만 또 보직이 바뀌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업무 담당자 하시는 분들께도 꼭 이런 컨설팅을 참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 그 사례할 때도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컨설팅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같이 저희가 같이 하는 걸 좀 말씀드리면 매뉴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교육 영상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업무가 바뀌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기본 개념을 처음 보통 컨설팅에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 참석하신 분들은 사전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소통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oc.kiaf.or.kr 들어가시면 지금 전국에 있는 가족센터의 진행 상황이랑 어떤 것과 복합화되는지 그 다음에 주민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여기에 넣을 거고요. 오늘 이제 보셨던 홍보 영상이라든지 지금 최초 시연이었습니다. 좀 전에.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 지금 이런 관련된 컨텐츠들을 계속 와서 사람들이 가족센터가 지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날 그냥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노력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흔적들과 소통을 남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배포가 될 텐데요. 브로셔 그다음에 좀 저희가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조금 국민들한테 조금 투표를 받아가지고 제 집 모양인 게 선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그립톡이나 이렇게 홍보물을 저희가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배포해드리면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 하실 때 같이 배포했으면 드릴 수가 있겠고 저희가 특히 브로셔 같은 경우에는 또 보이스 아이 넣어가지고 좀 접근성 높일 수 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내용들을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컨텐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디자인 그룹에서 주민 참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한가원에서 혁신 동아리 활동으로 좀 쉬우면서도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워크숍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릉시에 가서 저희가 주민 참여 워크숍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목을 좀 우리 동네 강릉에 가족센터가 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워크숍을 했는데 이런 것들까지 좀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성과는 사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다일 텐데 저희가 어쨌든 좀 몇 가지로 개념화 한다면 어쨌든 컨설팅 운영 단계를 마련을 해서 모듈도 만들고 해서 좀 체계적으로 갈 수 있었고 또 지자체 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지원해서 서로 학습 소통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으신데 지자체로만 보면은 사업 담당자랑 뭐 설계나 뭐 예산이나 이런 업무를 하시는 공무원분들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건축사들하고의 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또 거기에 지금 저희가 알게 된 거는 또 단순히 건축사뿐만 아니라 시공을 또 관리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사업 운영이나 협력 체계를 계속해서 좀 독려해드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해관계자 협력 도모도 저희 중요한 성과가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가족센터 건립 과정이 정말로 계획을 한 대로 되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현행 보고를 부처에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받아다가 이제 컨설팅을 간다고 해서 약속을 받거나 할 때 실질적으로는 이게 이행되지 않는지를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이 잘 이제 모니터링되는 효과도 있었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의견을 주신 내용들을 그때그때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활용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가족정책 방향을 조금 이제 그 연구 용역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몇 년 후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힘들어한다는 걸 좀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 19년에 했던 그 공감 내 연구를 기반으로 매뉴얼에 만든 내용으로 저희가 굉장히 그 노력을 했던 거는 뭐였냐면 가족센터의 핵심 공간이 지역 중심의 맞춤형 통합적 서비스 기관인데 거기에 메인 기관이 가장 핫한 공간이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고 이것이 층별로 그냥 어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에 배치돼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설계 도면이 변경이 된 저희 컨설팅을 통해서 변경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실제로 1, 2층에 배치되어 있는 비율을 저희가 봤을 때 전체 지금 그 설계 도면 대출해 주신 거에 거의 80% 이상이 이제 조금 더 개방성이라든지 접근성 강화, 그 다음에 또 이동에 대한 편리함, 그 다음에 거기에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시 대피 그런 분들에 대한 고려 때문에 저희가 1, 2층에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대부분 확장형이셨는데 기본형이신 분들도 있으셨어요. 그래도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이 앞으로의 센터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도 스스로 마련하시거나 아니면은 대안 기능 공간 안에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안들도 마련이 됐다라고 하는 가족 정책에서 저희가 하고 싶은 내용들, 그다음에 앞으로의 인구 변화라든지 사람들의 그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따라가려고 좀 선제적인 노력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이제 컨설턴트 여가부 또 지자체 다 좀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게 그냥 한 뭐 공공기관의 사업이고 한 그냥 부처가 끌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명실공히 공과 민과 이런 그 지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공공기관이 중간에서 브리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서 허브 역할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좀 많았겠지만 어쨌든 다른 그런 성과보다는 적어도 6개 기관의 6개 지자체한테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친구의 역할은 동반자의 역할은 하지 않았나 같이 이런 상황이 있어서 고민이 됩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같은 그런 거는 아니었던가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그런 성과로 뭐 문자로 나타나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네,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성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시 여성 청소년 가족과에 근무하고 있는 손영미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강릉시 가족센터 건립에 대한 추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 강릉시 통합가족센터 품은 엄마의 품과 품앗이의 품을 따온 이중 언어로 이중 의미로 그 이름을 품이라고 지었고요. 강릉시 이밤동 303-4 462번지 자연 녹지 지역에 부지 면적 3,332제곱미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하 2층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주요 복합화 시설로는 가족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는 2019년 10월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의 사전 검토와 강릉시 공공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고 조달청을 통해 일반 설계 공모를 신청해서 9월 달에 당선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선작을 만났지만 바로 계약이 된 것은 아니고요. 조달청 내부에서 업체의 적정성 여부에 조금 논란이 있어가지고 지난 10월에서야 실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업무를 추진하던 중 저희는 다른 지자체를 통해서 대행사업 추진이라는 업무 방식을 알게 되었고요. 여러 번 견학도 가고 회의도 한 결과 저희가 11월 6일 날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공기관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가족센터 건립 부지에 도로가 개설되는 용역으로 인해서 가족센터 건립 부지가 일부 도로에 편입이 되게 됨에 따라 실시 설계 용역은 일시 중지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음은 가족센터 공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릉시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은 어린이집이라든가 초, 중, 고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이라 맞벌이 가구가 대다수고 다문화 가구 수가 증가하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돌봄 유형으로 정하였고요. 그 각 세부 공간으로는 2층에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 공동체 부엌, 다문화 체험실, 강의실 등이 있고 1층에는 공동 육아 나눔터, 카페, 작은 도서관 사무실,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다목적 체육교실과 상담실 등이 배치되었습니다. 공원과 사람을 그리고 다양한 생활과 복지를 아는 가족센터로 성덕공원과 연계해서 보육, 복지, 문화,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가족센터의 가장 핵심 공간인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강릉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소통하며 배우는 교육생활 공간이라는 컨셉 아래 공동체 부엌과 다문화 체험실, 강의실 등과 함께 배치함으로써 가족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다양한 가족 형태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요. 공동육아 나눔터에 카페와 작은 도서관을 인접 배치함에 따라 공동 돌봄을 통해 돌봄자에게 휴식과 정보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돌봄과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체험실, 다목적 소통 공간, 모임 공간 등을 가변형 벽체로 구성해서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과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학생들, 다양한 사람들의 소통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가족센터에서 구성되어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로는 휠체어 주차장, 유모차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그리고 잠깐 주차장처럼 개별 교통수단 이용자들을 위한 외부 배려 공간도 구성하였고요. 차량 하부를 이용해서 오천시에도 건물로 가족센터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이동통로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덕공원 광장과 연결해서 만들어 놓은 자연 품은 육아 품앗이 마당과 4m에 해당하는 대지의 경사를 활용해서 휴게 스텝과 가족 마당을 통해 공연이라든가 각종 이벤트 관람 등 자연 통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7월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설계자가 선택되면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이용자나 지역 주민, 또 가족센터 운영자, 설계자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가족센터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라는 것은 시민이 주인인 공간으로서 가족센터를 내 집처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 언제든 찾아가면 엄마 품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열려 있어서 늘 자주 찾아가고 싶은 그런 무제한 사용구역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주민 요구와 참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족센터 시설이 건립될 수 있고 또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됨으로써 시민들이 아무 때나 찾아오고 오래도록 활용 가능한 그런 알찬 가족센터가 건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가족센터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족센터 건립에는 몰랐던 그런 규제라든가 법 규정 사항이라든가 행정 절차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많았고요. 또 각 행정 절차마다에 또 들어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센터 세부 구성 공간이라든가 공간별 면적을 저희는 이제 이 건립하는 업무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해서 용어 하나하나도 다 공부하면서 갔고요. 관련 부서에서도 이렇게 건물 짓는 생활 SOC 사업하는 경험이 부족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사업을 계획해서 지금 현재까지도 2년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의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같은 부분, 또 예상치 못했던 인증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인테리어 설계 부분 같은 것들로 인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었습니다만 추경 등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가족센터가 건립하고 관련해서 내 외부 이해자 간 협력 방안으로는 가족센터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각 공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토론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가족센터의 공간 활용을 대화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가족센터의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는데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고요. 다음은 강릉시 가족센터 투시도입니다.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강릉시 가족센터 투시도를 보시면서 강릉시의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황 개요입니다. 서산시는 기존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공간 협소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불편함을 해소하고 또한 맞벌이 가족 증가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를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해결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으로 사업비 59억을 투입합니다. 규모는 대지 5,005제곱미터에 연면적 2,457제곱미터, 지하 1층에 지상 3층이 있겠습니다. 다음 3쪽이요. 공간 구성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업무 추진사항 및 시사점인데요. 서산시는 현재 인구가 18만 명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현재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으로 연 인원이 6만 2천 명이 이용하고 있어 공간이 매우 협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족 상담이나 부모 교육, 자녀 교육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생활 밀착형 소통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 3개년 계획에 따라서 생활 SOC 시설 간 사업 연계를 통해서 예산 절감, 사업기가 단축, 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으로 가족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복합화한 생활 밀착형 공간을 마련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시사점으로는 대상 부지 내에 8천여 평의 근린 공원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도 같이 추진 중에 있고요. 이에 따라서 가족센터와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5쪽 주요 복합화 시설입니다.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다함께 돌봄센터가 되겠고, 다음 지자체 복합화 시설로는 장난감 도서관 그리고 공동 육아 나눔터입니다. 네, 다음 6쪽입니다. 추진 경과인데요. 저희가 2019년에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었고 금년 10월 31일에 실시 설계가 완료되고 현재는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공간 구성인데요. 먼저 유기적으로 연결된 통합 복합 공간 조성입니다. 다목적 소통 가족 공간인 북스테이지와 아트림 등 전위 공간 계획을 통해서 복합과 통합 공간을 조성하고 시설 간 연계를 높여서
공원, 마당, 테라스 등 외부 공간과 연계한 다양한 모임이나 여가의 장소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원 녹지를 유입하는 열린 앞마당 계획입니다. 공원 방향으로 열린 중정형 놀이마당 계획으로 주변 녹지 경관을 조망하는 자연 친화적 감성 놀이공원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주변 시설과 연계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공원 녹지를 연장한 이웃마당 중심으로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연결해서 커뮤니티 시설 개방성과 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추진시 고려사항으로 그 지역 주민의 접근성과 공간의 개방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간 배치를 하고 외부 공간은 공공의 개발된 공간으로 계획하였고 차량의 진출입과 여행자 동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고자 했으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들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공간 조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동일 부지에 신축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그 돌봄 원스톱을 지원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리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극복 방안을 말씀드리면 그 물가 상승에 따른 그 인건비나 자재비 등 그 연약 기반에 따른 기초보강 그리고 각종 그 인증 등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자체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였고 또한 장애물 없는 그 생활환경 인증과 관련해서 그 건축물 내 외부관 표기 없기에 빗물 유입이 우려되어 외부 취득구 부분에 우수 트렌치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이해관계자 간 그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을 하며 가장 중요하게 느낀 점이기도 합니다. 현 그 신청 대지는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부지로서 공원 조성 전에 일부 대지를 가족센터 부지로 변경하여 토지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그 공공건축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계 자문과 의견을 적극 활용하여서 소모적인 절차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서산시는 지속적으로 관계자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센터 그 조관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거제시청 여성가족과에 근무하고 있는 김윤희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거제시 가족센터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먼저 가족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센터의 명칭은 가정행복지원센터이고 주요 복합화 시설은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인 다함께 돌봄센터와 저희 자체 복합 시설인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저희 가족센터 사업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생활 SOG 복합화 사업이 선정되었고 지금 2020년 4월에서 7월까지 설계 공모를 진행한 후에 7월 17일에 설계 용역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8월에 이제 설계 착수를 시작했고 착수 시작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진행 중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은 가족센터 건강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센터는 돌봄 중심 유형으로 저희 그 거제시는
가족 세대와 영유아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 돌봄, 상담 등을 위한 원스톱 복지 공간을 구축하는 게 지금 현재 목표입니다. 저희 가족센터 규모는 연면적 5,041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은 소통 교류 공간이고 지상 1층에서 2층은 소통 교류 공간과 돌봄 공간이 들어갑니다. 3층은 상담 공간이 추가되며 4층은 교육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의 특징은 저희 지하 1층 커뮤니티 홀과 지상 1층 북카페 두 개 층을 소통 교류의 공간으로서 종합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홀을 중심으로 어린이 도서관 소통의 정원 진입마당으로 이어지는 지하 1층 내외부 공간이 조성을 계획하였고 지하 1층 커뮤니티 홀에서 놀이 계단을 통하여 지상 1층 북카페, 행복 쉼터, 공동육아 나눔터, 힐링 정원으로 이어지는 내부 공간을 연결하였습니다. 공간 구성 시 지금 UD 계획과 주민 참여 실시 내용을 말씀드리면 BF 인증 및 UD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실내외 공간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금 BF 우수 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설계 용역 착수 시작하고 바로 개최를 하였는데 지역 주민하고 입주기관 그다음에 시청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였고 여기서 저희 이제 주차장 추가 설치해 달라는 이제 주민들의 요구가 강력해서 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드리고요. 그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가 고려했던 사항은 먼저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족 그다음에 여성 지원 위한 그 시설들이 관리 위탁받은 시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하든지 그 위탁받은 기관들이 제공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안정된 공간이 없고 그다음에 그 시설들이 오래돼 가지고 너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 주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족센터 건립 추진을 통해서 가족과 여성 지원을 위한 국정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시 특성이 지역 특성이 평균 연령 39.2세의 젊은 도시이며 지금 가족센터가 들어가는 지역이 산업단지 배후 도시 동시에 부도심 지역으로 젊은 가족 세대와 영유아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데 요즘 조선업 경기 침체에 따라서 구조조정이 많아짐에 따라 위기 가정이 증가하고 있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는 육아와 돌봄, 상담,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 중에 어려운 점과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고 주민 설명회를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설명회 하면서 주민들의 주차장 추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너무도 강력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주차장 설치가 지상 31대를 목표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 규모의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적어도 100대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너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 100대까지는 좀 수용이 어려웠고 저희가 최대한 저희 이 부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지상에 28대, 지하에 21대를 추가를 해서 49대를 설치하는 걸로 결론을 받고요. 지하층에 계획 변경이 생기면서 층별 공간 배치 조정이 조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그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1층에 같이 넣었었는데 지금 지하층에 주차장 공간이 추가되면서 면적이 조금 생기면서 가족 소통 교류 공간을 지하 1층부터 1층까지 연결하는 걸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서 어쩌면 제일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비가 82억으로 이 가족센터 총 들어가는 건물을 잡았었는데 주차장이 추가되면서 9억 2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업무 추진 중에 조금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저희가 이 건물에 가족센터와 가정폭력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가 같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가정폭력 상담소와 성폭력 상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 건물에 들어올 수 있냐 하는 게 제일 고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디자인 그룹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처음에 저희가 건물 배치를 가족센터와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단독 기관별로 배치를 했던 공간을 그 사무 공간은 사무 공간대로 가족센터,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가 들어가고 상담 공간 전체를 다 같이 모아서 가족센터와 저희 그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상담실이라는 구분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상담실 앞에 별도로 문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에 전지를 하나 더 배치를 해서 그 상담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그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특정 공간을 이용한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또 이거 다른 시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긴 하지만은 조금 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그 공모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지원 공모 사업에 공모를 해서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은 저희 그 SOC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진행하기 이전에 시장이 공약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시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 지금 양성평등 기금 23억 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는데 이 사업을 향후에 그 사업비로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저희가 고민인 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관련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 인증을 신청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 인증에서 계속 보완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안에 그 다목적 소통 교류 공간 안에 구성하는 것도 조금씩 차이가 생기고 있고 처음 저희가 의도했던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다음에 내외부 관계자 간 협력 방안입니다. 저희가 내부 이해관계자는 저희 사업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계과의 공공검토 담당이라는 그 담당 팀이 따로 있어서 설계와 건축을 그쪽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은 총괄은 하고 있지만 설계 건축 관련해서 전문적인 부분에는 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진행을 했더라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공공건축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실 저희가 여기 들어가는 시설은 많지만 다 함께 돌봄센터 외에는 전부 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안에 내부적으로 그렇게 이해관계가 부딪혀가지고 문제가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입니다. 저희가 그 지역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처음에 주차장 요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때 조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론은 그 주차장을 조금 더 확충하고 주민분들도 그 서원에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는 주민들하고는 따로 별다른 마찰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그다음에 입주 기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이 워낙 그 노후화되고 안정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설이 들어가서 그 입주 기관들을 옮겨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 저희가 이제 수시로 그 뭐 설계에 대한 내용이 바뀐다든지 추가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공유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희 그 가족센터 부담도입니다. 저희가 지금 가족센터가 지하 부분이 지금 저희가 진입 들어가는 마당 쪽에서 보면 지금 1층 부분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1층은 이제 저 뒤쪽에서 보면은 오히려 건물 전체로 봤을 때 2층이라는 느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작구청 아동청소년과 김수연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SOC 사례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동작구 가족센터 건립 추진사항 현황 및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 가족센터의 주요 복합화 시설로는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설계 공모작이 제가 선정돼서 조감도 대신에 사전 기획 이미지로 대체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9년 9월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선정돼서 올해 4월부터 건축 기획 기본 계획 사전 검토를 하였고, 그다음에 공공 건축 심의의 심의 단계 등을 거쳤고요. 9월부터 설계 공모를 시작해서 이번 주 당선작 발표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설계와 공사를 거쳐서 2023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동작구 가족센터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면 초기 글로벌 소통 중심이었으나 이제 건립 위치상 주거 밀집 지역 내 위치하고 인근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가 위치해서 다문화 수요보다는 돌봄 수요가 많아 돌봄 중심 유형 공간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7호선 상도역과 9호선 노들역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근 중앙대학교, 김영삼 도서관, 어르신 복지관 등 공공시설 등이 많이 있으며 가족 단위 세대와 1인 가구, 노령 가구 등 여러 세대가 골고루 분포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의 여러 가지 수요를 반영해서 적절한 공간 구성을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고려사항은 저희 가족센터 부지 중 57%가 상도터널 상부에 위치해서 건립에 따른 안전성 확보가 문제였으나 이제 설계 용역 시 상도터널 구조 안전 진단을 병행 시행 예정이며, 그리고 추진 시 고려할 점이자 어려운 점은 필수 공간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SOC 복합화 시설의 필수 공간 건축 면적을 확보하는 게 좀 어렵고요. 주민 참여 과정이 지금 많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2020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단위 면적당 공사비가 상승하고 감리비 등 사업비 증액으로 한 13억 정도 추가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중 어려운 점 하나는 담당자 교체가 6개월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돼서 인수인계 한계로 시행착오 및 추진 지연 등 많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점이고요. 다음입니다. 그 이해관계자 간 협력 방안으로는 실무자인 센터와 활발한 의견소통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다양한 가족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해서 주민협의체 조성 등을 통해서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검토가 더 많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다솔입니다. 먼저 화성시 가족센터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는 향남읍 바란 만세시장 내에 위치할 예정으로 생활 SOC 복합화 시설로는 공동 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센터 건립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화성시 글로벌 센터라는 명칭으로 세워질 계획이었으나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수립 계획안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 중 19년 10월경에 여성가족부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5억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경에는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19년 12월 31일 센터 건립 업무의 전문화를 위하여 시설 공사과로 업무를 이관하였고, 설계의 통일성을 부여하기 위해 20년 7월 24일 건축 및 인테리어 통합 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설계 및 건축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총 사업비 증액이 30% 이상 발생하여 20년 11월경 변경 계획이 진행됨과 동시에 중앙정기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공간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가족통합센터는 글로벌 소통 유형으로 센터가 위치하게 될 가람 만세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선주민과 이주민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해서 특징과 장점을 꼽아보자면 작은 도서관뿐만이 아닌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한 열린 도서관의 설계, 다양한 사람들이 공통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조 모임실 공간의 마련, 출입국 사무소 설치를 통한 외국인 주민들의 편리한 도모 등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화성시 가족센터 내의 다목적 소통 공간은 다문화를 테마로 한 전시실, 포토존, 체험 공간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글로벌 소통 유형으로서의 가족통합센터 본질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업무 추진사항 및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고려하였던 사항입니다. 화성시 가족통합센터의 특징으로는 위치의 선정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향남읍 바람 만세시장 내 중추 역할을 하였던 하나로마트의 이전으로 인해 지역 공동화 현상을 우려한 상인 및 주민들의 공공시설 설치 요구에 따라 구도심 활성화 및 상생 도모를 목적으로 해당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내부 설계가 진행되면서는 실사용자를 가장 중점으로 두어 건강가족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본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실제 이루어질 교육 및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실별 배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통합센터가 시장 내부에 위치하게 되면서 센터의 1층 공간 구성 방향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주차 공간의 확보를 위해 1층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해 가족통합센터의 본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1층 공간에 주차장 설치는 어렵다는 여성가족부 및 화성시 디자인 기획관 측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간담회를 통해 개방형 공간 마련으로 주민 및 상인회 측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어려움으로는 행정 절차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적정 사업비 산출이 사업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 진행 중 감리비 및 공사비 등이 상당 부분 증액되며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심의가 다시 한번 이루어져야 하는 바 사업 시행 초기 단계부터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활 담당 부서가 지속적인 논의 및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가족센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확고히 하고 있으며 1층 공간 설계에 대해서도 화성시 의원과 시장 상인회 및 각 센터 관계자들과 지속적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두 도심의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합의점을 도출한 것에 대해 협력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시 가족통합센터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양군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장 이용입니다. 잘 들리세요? 먼저 디자인 그룹 유형에 선정이 되어
모니터링 등 컨설팅, 자문을 받을 기회를 주시어 더없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청양군 사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양군 가족센터 건립 추진 현황 및 개요입니다. 다음요. 복합 가족문화센터로 부지 면적은 6,680제곱미터이며 총 사업비는 227억 원으로 국비와 균형발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건축 연면적은 6,7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가족문화센터에는 총 8개 시설이 복합화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애 주기별 대상으로 영유아, 초등, 청소년, 그리고 청년과 성년이 참여하는 시설로 영아에서 어른까지 어우러지는 가족 중심 건강한 공동체, 문화, 교육, 복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의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가 조성이 되고요. 지자체 복합화 시설로 육아 종합지원센터, 영유아 체험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평생학습관이 복합화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요. 추진 경과로는 저희 군은 작년 10월에 생활 SOC 복합화 선정이 되고 올해 20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 지연이 되었으며 부지 변경 승인을 반대한 의회에서는 3차례나 부결을 하였고 사업 진행이 안 되자 이를 알기 시작한 주민들이 나서서 촛불 집회 등 부지 변경 승인을 요구하면서 최종 7월 24일 수정 가결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지 변경 및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행정 절차 중앙투자심사를 올 12월 4일에 승인 완료 받았고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1월에서 2월에는 공공건축 심의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8개 시설이 복합화로 조성되다 보니 보다 심도 있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한 만큼 설계 공모 또한 내실 있게 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요. 다음은 가족센터 공간 구성입니다. 아직 설계 공모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내부 협의 및 외부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한 공간 구성 계획임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 공간 구성의 중심 유형으로는 부모와 함께 이용할 시설로 영아에서 어르신까지 편안하게 이용하는 시설을 계획하였고 해당 유형을 반영한 시설 내 1층에는 세대 공감 나눔터로 소통 교류 공간을 조성하여 영유아가 이용하기에 눈높이를 맞추고 부모 등 어른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부지 확보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건립을 희망하였고 영유아 시설이 전혀 없는 우리 군에서는 인근으로 나가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을 1층에 담고 초등, 청소년, 가족이 문화생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는데 특징과 장점이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목적 가족 소통 교류 공간으로는 층별로 1층 세대 공감 나눔터, 2층에는 북카페로 이제 가족 도서관, 아마 소규모로 조성이 될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3층으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서 채광도 좋고 오픈 공간으로 이용 대상 목적에 따라서 누구나 항상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시 가능하도록 생애 주기별 층별을 고려하여 공유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요. 다음은 공간 구성 시 주민 참여 실시 내용입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간 조성 사례를 설명드리면 접근성이 좋은 1층은 영유아 부모 이용시설 공간으로 조성하고 장난감 대여 및 화장실은 성인용 유아용 설치로 이용 편의를 높이고요. 2층은 초등생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공간으로 조성이 될 것 같고요. 1층과 다른
북카페, 그러니까 이제 가족 도서관으로 손쉽게 책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3층은 가족 단위 그리고 문화예술 동호인 시설로 학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설계를 하다 보면 많이 바뀌게 되겠죠. 다음은 공간 구성을 위해 진행된 주민 참여 내용입니다. 가족센터를 계획하기까지 18년도, 19년도 주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주민 수요 욕구 조사를 하여 주민 수요 및 필요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 정책으로 반영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며 복지보건 여성분과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가족센터 복합적인 공간 조성 계획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였으며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생활 SOC 복합화 추진 계획에 따른 가족문화센터 건립계획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주민 현안 사업도 해결이 되고 주민 건의 사항도 수렴하게 되었고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요. 2019년 10월에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된 후 지역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시설에 대한 이해와 공간 스터디를 위한 시설 견학을 가자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공간 구성 계획을 잘해주기를 바란다는 공감 어린 의견을 주셨습니다. 백문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낫듯이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3차례 3곳을 지역 협의체 분들과 또 군수님과 다녀왔습니다. 공간 구성도 중요하지만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도 잘 된 곳으로 시설 견학 후 많은 것을 깨닫게 한 곳들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많이 공감 형성하는데도 시설 견학이 참으로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설과 운영이 잘 되는 곳은 언제든 그 열정을 가지고 열린 마인드로 업무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과 그리고 또 관리자분이 계시기에 우수 시설로 선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용인시 종합가족센터 견학을 시작으로 다음요. 다음 장요. 20년 2월에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지역협의체 회의 그리고 생활 SOC 복합화 우수 사례 기관인 증평군 군립도서관, 가족센터와 평생학습관을 복합화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경주시 평생학습관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공동육아 나눔터 및 복합시설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추진사항 및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건립 추진 시 고려 사항으로는요. 이용 대상별 공유 공간을 제시하여 공간 내에서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디자인하여 활용도를 업하고 소통 교류 공간의 활용을 제시하여 층별 특색 있는 공간으로 실이용자에게 개방감과 평안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업하고 창의적인 분위기 공간을 제시하여 분절된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행복 지수를 업하는 데 고심하고 매진고자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설계 제안할 때 충분한 고려사항으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업무 추진 중 어려운 점과 극복 방안으로는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건축기획, 사전검토, 건축심의 절차 이에 대해서 그리고 설계 전 건립에 대한 방향성 설정에 따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서, 지원부서 수시로 협업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전문가 자문 및 이러한 모니터링 자문으로 방안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도움이 되어 감사드립니다. 다음 장요. 이렇듯 내부 협력 방안으로는 사업부서인 복지정책과 저희 부서고요. 평생학습관의 행정지원과 그리고 생활문화센터인 문화체육관광과가 있고요. 지원부서인 건설도시과에 공공건축팀이 있어서 사업 추진 내용에 맞춰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외부 협력 방안으로는 충남 육아종합지원센터,
청량읍 주민자치회, 충남 사회서비스원 등 도입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와 아이디어를 가미하자는 주민 의견이 있었으며 장난감 대여, 가족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이 변천사를 스토리텔링하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두는 것 또한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동체가 아름답고 멋지게 지속 성장하여 작지만 살고 싶고 행복해지는 지역으로 만드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의 권영재입니다. 저는 이번 컨설팅을 맡았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디자인 그룹에 속하시는 지자체 중 서산시, 거제시, 강릉시를 디자인 그룹 컨설팅을 맡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또 수상도 하셨고 정말 오랜 길을 정말 차근차근히 잘 여러 가지 뭐 변수가 너무나 많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히 잘 이끌어 오셔서 지금까지 좋은 결과가 있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맡았었던 강릉시와 거제시와 서산시에 대해서 그 짧게만 한마디씩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강릉시 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 컨설팅, 서면 그리고 집단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었던 그 지자체 담당자분들의 의지가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전문성도 굉장히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또 센터 그 위탁기관과의 또 연계성도 있으시고 주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의 그 인력풀을 구성하고 계시다는 생각도 했고 또 그 옆에 있는 주변의 그 지역 자산에 해당하는 성덕공원도 바로 면에 있어서 주변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면한 그 문제가 그 도로면을 설계 내부에 이제 삽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면서 조금 설계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고 현재로서는 진행 과정 단계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계해 주신 그 계획안을 봤었을 때는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앞으로 아마 추후에 여러 가지 수정 변경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동시에 그 보셨다시피 가장 중요하게 저희 센터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특정 다수의 그리고 다양한 이용자, 사용자의 편의와 이 공간에 대해서 최대한의 그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고자 저희는 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되고 이용에 있어서의 편의를 느끼면서 이 공간 활용을 해야 되는 주민분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이 공간적인 배치가 어떻게 돼야 되고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될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정이 있지 않을까 내부 그 공간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또 건축사분과 지자체분들과의 협의가 굉장히 또 많이 있었죠. 여러 번 이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 최종적인 지금 거의 최종 결과물인데 그 최종 결과물 같은 경우에 다른 지자체에 또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 것이 내 외부 공간의 연계를 굉장히 탁월하게 하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 공간 연계가 각 실별로 주요한 특성을 감안을 해서 내부 공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공간까지의 그 공간 영역을 확대해서 그 공간 자체의 기능을 굉장히 극대화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고려된 점도 그렇고요. 부지 면적이나 대지 면적, 건축 면적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려고 고민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서산시 같은 경우에 그러한 특징적인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앞으로는 또 BF 인증이든 여러 가지 인증제 때문에 또 고민들 추가 보완해서 디테일을 다듬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 공간에 대한 문제가 컸습니다. 어느 지자체든 고민이 많으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거기에 이제 뭐 가정폭력 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가 이제 센터와 같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하층부에서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상층부에서 이러한 공간적인 좀 특수한 기능이 실려서 상층부에서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간 설계를 아주 면밀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간 진행해 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장 주된 저희 그 센터의 주된 목적에 대해서 가장 좀 다들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신 것 같고 반영을 잘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실별 특성, 저희가 다목적 가족 교류 소통 공간 같은 경우와 상담실 등등에 해당하는 실들 특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적용해 주신 부분도 좋았고, 주변에 있는 자산에 대한 활용까지 고민을 많이 해서 최종적으로 다들 네, 가장 가족 센터로서 앞으로 각 시 지자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좋은 결과들을 지금까지 도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 한가원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컨설팅을 해주신 컨설턴트 분들도 다들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부처의 이 SOC 사업 중에 이렇게 부처와 전문가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많지가 않았는데 1년 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한가원도 너무 열정적으로 해주셨고 여기 참여하셨던 6개 그룹 모든 분들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성과를 이뤄낸 것 같습니다. 저는 3군데 담당을 하면서 다들 어려웠는데 청양군은 보면서 부서별로 참 연결을 잘 하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주민분들하고 협의도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가족센터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이 부서 간 이기주의, 여기는 우리 거, 저기는 너희 거니까 여기는 모르고 저기는 모르고 이렇게 하면서 말로는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서를 위해서 뭘 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청년군은 그런 협의를 정말 잘해 주셨다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가 좀 배워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화성시는 참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 지금 발표해 주신 담당자분께서도 중간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일 어려운 게 그 시장에 있는 1층 공간을 시장분들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주차장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가족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 것인지 하는 문제로 굉장히 난항을 겪어서 설계가 3번인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컨설팅을 하고 집에 갈 때 귀가 근질근질 하기는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끈을 놓지 않으시고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1층을 가족을 위한 공간으로 이렇게 돌려보내주셨다는 점에서 담당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다른 지자체가 그러한 협의 과정을 잘 보고 배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작구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담당자분들이 너무 자주 바뀌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있는 관할구민 하면서도 지금 그나마 지금 새롭게 또 맡으신 분이 새롭게 좋은 내용으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시고 그 부지가 사실 굉장히 열악한 곳이거든요. 공간도 좁고 좁은 골목 사이에 있고 그리고 채광도 잘 되고 있지 않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1층을 개방감 있는 공간으로 조정하려고 노력하신다는 점에서 저는 그 노력을 굉장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월요일 날 만나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때 다시 좀 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6개 지자체 모든 분들 다들 고생하셨고 이 6개 지자체에서 하신 성과를 이제 나머지 추진하시는 모든 지자체에서 이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기 한가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거 다 컨설턴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어쨌든 이 디자인 그룹을 처음 만들 때 컨설팅은 컨설팅이고 도대체 디자인 그룹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그냥 결과물로서 몇 개가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내용들을 좀 같이 디자인한다는 마음으로 6개 디자체를 진짜 사심이나 이런 거 이런 거 맥락 없이 그러니까 맥락이 없다라는 게 이제 어떠한 의도를 가지지 않고 정말 사업 계획서에서 우리 모형을 뽑아낼 수 있는 요소로만 선정이 된 지자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게 이제 하나하나가 다 저희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그런 과정을 겪고 계시고 또 헤쳐나가신 것들에 대한 다 우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분들께 또 이제 학습의 기회나 또 이제 앞으로 정말 이 지자체로 와서 들을 수 있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정말로 저도 수많은 매 순간 이렇게 디자인 그룹을 운영하는 게 맞았나 아니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는 또 기쁨이면서도 또 다른 숙제를 또 가지고 가는 마음이지만 좋은 결과로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어지면서 아마 저희 마음에 좀 역사책에다 남으실 우리 같은 한 배를 탄 동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코로나 또 지금 대응하시는 거 너무 건강 정말 상하지 않게 유의하시고 연말 건강하게 보내시고 내년에 또 만나 뵙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